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자, 투자의 마법의 지표. 네, 우리 RSI 보조 지표를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의 화면을 봤을 때 밑에 뭔가 이상한 산맥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원리만 안다면, 활용법만 안다면 바로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를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법의 지표라고 불리는 RSI 보조 지표는 자,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 선물 옵션 혹은 코인, 뭐 비트코인,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모든 투자 상품의 이제 과매도 구간이 어딘지 혹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 어딘지를 판단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우리가 선별해 나갈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978년도 미국의 이제 월레스 와일더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자, 이 지표가 70을 초과하면 과매수 국면, 즉 과열 구간, 광풍 구간, 묻지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RSI 보조 지표의 값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 매도, 과매도, 공포, 패닉셀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포스러워서 안 되겠다, 손절해야겠다라고 물량을 던지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어떻게 보면은 100만 불짜리 2중바닥, 3중바닥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RSI 보조 지표 사용하셔서 사용법 익히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률, 자신감, 계좌의 수익을 되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RSI 보조 지표를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지표의 절대적인 단점은 70이 넘어가는 과매수 구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고 30이 밑으로 내려가는 과매도 구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요, 이제 RSI 지표가 70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까지 있기 때문에 70에서 100까지 이 RSI 70 이상의 구간이 오랫동안 장기화되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고점 매도를 못하고 어깨, 가슴 정도의 매도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RSI 30 이하 침체 구간이 폭등하고 오랜 시간 동안 폭락해버리면은 이 RSI 30의 과매도 구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에 내가 저점 매수를 했는데 이게 0까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7까지 빠졌다. 그러면 23 정도 빠지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발바닥에 사야 최저점 매수인데 한 종아리 혹은 발목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미래 시점에 주가의 흐름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구간 30 이하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회복하는 이 변곡에서 매수하고 다시 70 이상의 구간을 돌파했다가 이제 분할 매도 대응하고 다시 이 추세를 깨는 70을 이탈하는 변곡에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는 투자 시장에는 100%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의 보조 지표, 정확도가 높은 RSI 보조 지표를 하더라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추세 변곡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입한다. 단 요거에 대한 단점도 있겠죠. 이렇게 장점, 추세 변곡을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최저점 매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최고점 매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RSI 보조 지표를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적용해야 되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암호화폐 알트코인 차트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최근에 뭐 신규 상장된 코인들 혹은 저점인 코인들, 고점인 코인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RSI 보조 지표를 가지고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잘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지표 부연적인 설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보조 지표가 이게 기준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서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 이상이 됐을 때는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자, RSI 보조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미래 시점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는 이 30 이하로 빠지는 시점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주가가 어디가 지하실일지 어디가 발바닥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하로 빠지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가 주식이면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기업 청산 가치, 호재, 뉴스, 공시를 분석해서 기준을 세워서 여기서는 반등할 것이다. 빡 매수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실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저점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암호화폐는 재무제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는 뭐 이 물량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지 재단 차원에서의 호재 내용이 있는지 혹은 뭐 FOMC 금리 인하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 뭐 재단 차원에서의 이슈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 타점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RSI 보조 지표가 최저점일 때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베스트다. 하지만 요 구간을 잡는 것이 예측의 영역이고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RSI 30 밑으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시다가 늦어도 언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 30 구간을 돌파할 때는 만큼은 막차, 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RSI 보조 지표가 30을 초과하는데 그저 그런 거래량으로 스물스물 뭐 약간 눈치 보듯이 돌파하면은 페이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RSI 30 보조 지표를 돌파한다면 거래량, 즉 돈이 들어왔다. 힘이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다. 그러면 이 추세 변곡을 우리가 보통은 저의 용어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점에 매수하던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던가 늦어도 여기 초입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 혹은 마지막 막차의 기회를 우리가 탑승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뭐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도 이 차를 놓치면은 직장에서 지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뭐 지하철이든 뭐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든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탑승 구간 변곡을 잘 집중해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인데요. 자, RSI 보조 지표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열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7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내가 추격 매수해서 단타로는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게 꺾이는 과정, 우리 인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도 버셨다가 또 뭐 술 먹고 잠깐 뭐 주문 잘못해가지고 크게 손실을 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도 우여곡절이 있듯이 자, RSI 지표 또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파동을 그리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잘못하면 고점에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점, 우리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 우리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투자의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파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예측의 영역이다. 내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고점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코인은 하방 베팅, 숏의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숏으로 하락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숏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 시점의 주가를 알 수 없는 시점에서는 예측의 영역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에는 이 RSI 보조 지표의 70을 이탈할 때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수익 중인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함으로써 트레이딩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RSI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실제 과거 차트를 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보조 지표가 여기가 이제 70 구간이에요. 70 구간을 돌파했다가 이탈될 때
삼성전자가 무너졌습니다. 또 이 70 구간을 돌파했다가 이탈하면서 다시 고점 부근에서 추세 상단 저항받고 무너졌어요. 자, 또 이 RSI 보조 지표가 70 이상으로 갔는데 자,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삼성전자 좋은 주식 내가 매수해야 될 주식하고 여기에 샀으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가 지금 몇 년도인지 딱 보니까 24년도 6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25년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8월인데요. 자, 7월, 8월까지 자, 1년 동안 물리는 타점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근데 여기서 우리가 RSI 보조 지표만 봤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내 마음이 뜨겁지만 삼성전자가 막 언론에서 8만 전자 간다. 요 가격이 쭉쭉쭉쭉 옆으로 가보면은 제가 여기가 잘려서 이제 가격은 나오진 않지만은 뭐 8만 전자, 뭐 9만 전자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언론에서 막 10만 전자 간다. 기대감을 세워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 너무 과도하다. 시장에 이 삼성전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 고가 돌파하면서 날아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외칠 때 우리는 과열된 거 아닌가? 이제 점점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아까 못해도 어디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70을 이탈하는 요 구간만큼은 매도를 했다면 우리가 요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요 구간, 우리 RSI 70 구간에서 또 다시 또 무너졌었던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 1년 넘게 물려 있었던 주주분들을 탈출을 시켜주고자 하는데 자,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국민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 제 생각에는 거의 뭐 300만 명 이상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이 오면 매도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다 매물대라서 요 구간을 한 번에 삼성전자가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폭등을 만들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복귀해서 내가 이 최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복습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RSI 지표가 70을 넘어갔다가 꺾일 때는 매도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킨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실제 매매 트레이딩 진행하시는데 적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아도 적용을 못하면 뭐 배우나 만하고 이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지표 하나만큼은 꼭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어제 이야기 드린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이야기 드릴 추가적인 마법의 지표들도 더하고 콜라보를 더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의 확률을 높여 나가자. 자신감을 되찾고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거 펜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요 구간에서 자, 이탈되고 이제 무너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약 45%의 손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이제 고점에 잘못 매수했으면은 지금 450만 원 손실이 났다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손실이에요.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RSI 보조 지표를 토대로 자, 우리가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과대납폭 구간, 이 30 이하로 빠져 있는 이 저점 부근에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갔다면 저점 대비 주가가 최근 어디까지 50%까지 상승하면서 똑같은 삼성전자지만 저점에 사면 마이너스 정정하겠습니다. 고점에 사면 저점까지 마이너스 45%. 그리고 RSI 보조지표가 가리키는 과대납폭 구간에서 저점에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30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변곡의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저점 대비 어디까지 최근 고가 자리까지 50%, 1,000만 원을 베팅했다면 500만 원의 수익, 1억을 베팅했다면 5천만 원의 수익을 불과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우리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빠른 수익, 단타 수익, 1000% 수익, 2000% 수익을 원하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뭐 코스피, 우량 종목들은 그냥
과대납폭 저점 매수 해두고 반년 1년 기다리면 얼마나 간다? 50% 100% 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뭐 작전주 뭐 이런 종목들을 잡는 거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망하지 않을 기업의 우량한 기업의 저점 매수 타점과 고점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 사례는 우리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HBM 쪽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투자 퍼포먼스를 더 좋게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RSI 보조지표가 70을 돌파했다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졌었던 모습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7%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신고가를 칠 것 같아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손해가 난다? 마이너스 35% 이상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민경철 멘토님께서 RSI 지표가 이제 과대낙폭일 때 이제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자,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라는 우량주를 가지고도 34%의 수익을 과거에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조지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또 30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근을 우리가 저점 매수 타점, 저점을 깨지 않고 이중바닥, 삼중바닥, 그러면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타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여기서 만약에 손절 잡고 트레이딩 전략 세워서 상승에 베팅을 했다면, 자, 여기까지 12월부터 1월까지 뭐 한두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로 42%의 수익 퍼포먼스를 노려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70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다? 우리의 수익금을 챙기고 수익 낸 걸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하락을 피하고, 이 하락이 마이너스 29%이기 때문에, 자, 내가 저점 매수하면 뭐합니까? 고점에 매도를 못하면 또 본전까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코인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결국에는 이런 파동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반복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RSI 마법의 지표,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종이 비행기 방에서 매일매일 교육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비트코인 시황,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타점까지도 잘 실시간으로 공부, 그리고 그 노력이 하기 싫지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카메라 켜서 QR코드 찍는 저의 노력이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해야, 우리가 노년에 이제 조금 편하게 살려면 젊었을 때 운동을 해야 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이제 노후가 편하듯이, 우리가 투자로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싶다면, 이제 쉬운 길을 가고 싶다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누워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그리고 운전 중이신 분들도 신호 걸렸을 때 잠깐 딱 QR코드 딱 찍으셔가지고 저희 공부방에도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요 자리가 올해 4월입니다. 2025년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3, 4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이 하락이 무려 29%였는데요. 자, 폭락이 영원했나요? 아니죠. 우리 SK하이닉스 기준 이 첫 번째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그리고 4중바닥을 다지면서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요 타점에서 무려 어디까지? 97%까지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 보조 지표가 30 부근에서 이제 30을 다시 골든크로스 시킬 때, 상승 변곡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을 때 과열 구간, 이제 70 이상으로 넘어가는 지점까지 대략 90% 이상의 파멸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RSI 보조 지표를 왜
제가 마법의 지표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또 다음 예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를 가지고 또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다가 재이탈하면서 결국에는 20% 정도가 무너졌는데 다시 30 부근까지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약 80% 정도의 상승, 그리고 70짜리를 이탈하고 무너지는 과정이 35%의 폭락, 다시 요 30 부근에서 우리 엔비디아가 43%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자, 요 이중바닥 자리에서 다시 뭐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RSI 지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과매도 구간을 주지 않고 있다가 8월부터 4월까지 10개월 만에 엔비디아가 폭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폭락했을 때 사람 심리가 무섭거든요. 공포스럽거든요.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 내다가 이제 손실로 바뀌면은 매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곡소리가 날 때, 내 주변 지인들이 엔비디아 여기서 추세 깰 때 매도를 못했더니 내가 지금 손실이 뭐 20%다, 30%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세웠다면, 자, 첫 번째 저점을 확인했고 두 번째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RSI 보조 지표를 통한 우리 매수 타점은 상승 변곡을 활용을 했다면은, 자, 이 최근 상승까지, 자, 4월부터 뭐 7월, 8월까지 3에서 4개월 동안 예상되는 상승 퍼포먼스가 105%까지의 파멸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이 약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도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이렇게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 30 이하로 빠지고 30 이하로 빠지고 이중바닥 부근에서 상승, 그리고 30 이하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70을 초과하는 지점까지 대략 4개월 정도를 뭐 조금 한국인 특성상 오래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빨리빨리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시는 것도 뭐 굉장히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뭐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빨리빨리 운전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3개월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이 매수 타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발생될 때까지 보유했다면, 자, 100%가량의 약 98%가량의 상승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70 이탈할 때 매도하고요. 그 다음 뭐 빠져서 기다렸다가 30 이하로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30 이하로 빠지는 구간이 없는데, 자, 여기서 베팅했다면 다시 비트코인 최근 고점까지, 그리고 RSI 보조 지표가 70을 넘어갔다가 이탈하는 구간까지 약 44%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베팅했다면 여기서 약 2억이 됐고요. 그리고 2억을 베팅했다면 여기서 40% 정도의 수익이 나면서 2억 8천 정도의 이제 투자금의 증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매도 타이밍을 알면, 자, 물리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아낄 수 있었던 그런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최상은 아니지만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은 우리 RSI 보조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70을 이탈하고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을 다시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상단, 추세 상단에서 이제 나중에는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눌렀다가 조정을 주고 이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이제 덜어내고, 우리 주식에서 전문 용어로 뭐 개미털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건강한 조정 혹은 과거의 변곡 부근까지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뭐 9월 금리 인하 할지 10월 금리 인하 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비트코인 차트까지 RSI 활용 예시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시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비트코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조정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비트코인이 무너졌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가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도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과거에
저점 자리가 점점점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거는 자, 과거 저점까지 빠지지 않으면서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9월 늦어도 10월에는 금리 인하가 되고 26년 12월까지 4번에서 5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미국의 달러가 시장에 공급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상승 근거,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차량 호출 플랫폼인 마트가 이제 보유 현금의 20%를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님께서도 아까 오프닝 때 이슈를 전해주셨지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 발행해가지고 출자해서 회사로 이제 벌어들인 돈을 또 비트코인 매집하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또 유상증자 찍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집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장사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이 투자 수단이자 전략 자산으로 뭘 투자하고 있다. 네, 현금을 보유해서 시간이 지나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매력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로 계속해서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 하나 더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슈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 우선주는 우리 어렸을 때 뭐 투표를 하는데 보통 보통주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의견을 피력하고 이제 뭐 배당도 받지만 이제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반장 선거하듯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주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즉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은 받지만 회사에 운영하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그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은데 돈만 배당만 받겠다. 그 주식이 이제 우선주거든요. 그 우선주를 발행해서 이 25억 달러 곱하기 1,400원 정도 하면은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 유치를 받아서 실제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이제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인 비트코인을 매집한 만큼 남은 유통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 이슈다.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화요일, 수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저녁 9시 30분 네,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경제 성장이 이제 미국이 꺾이지 않고 준수하게 나오면 지수, 나스닥, S&P, 비트코인 가격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이 이제 달콤한 꿈을 꾸고 계실 때, 이제 달콤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새벽 3시에 정말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기 싫은 얼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얼굴 혹은 월이 파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 새벽 3시, 목요일 새벽 3시니까 우리가 자고 있다가 눈 뜨면은 이 미국의 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다시 미국 경제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 만큼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저는 뭐 귀찮으니까 안 보고 투자를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가야지만 우리의 계좌 수익을 더 확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트코인 이슈들을 저희 종이비행 기반 공부방에서도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업비트에서 서버 점검을 합니다. 자, 새벽 3시에 FOMC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뭐 어떻게 인하되냐 동결되냐 결정되고 파월 의장 나와서 연설하면
뭐 자산 시장의 변동이 커지는데 하필이면 오늘 새벽 시간에 업비트에서 서버 점검을 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요 이슈 갑자기 새벽에 변동이 커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점검돼서 막 매도 못하고 매수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슈까지 오늘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업비트 공시사항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새벽에 금리가 무조건 인하될 것이다에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오늘자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2.5%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 97.4%를 보시고 금리가 만약에 2% 확률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나스닥과 코스피 코스닥 다 환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 예측했던 대로 동결이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자 이제 파월의장의 입에서 이번에는 동결이다. 하지만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도의 긍정적인 발언 코멘트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만 나와도 9월달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아까 67%였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파월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의 코멘트가 오늘 새벽 3시 이후에 나와주는지 그리고 나와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일제히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자 그런데 파월의장이 조금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자 패드워치에 따르면 자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무려 83% 확률로 1단계 인하, 16% 확률로 2단계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까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두 달 만에 금리가 인하가 안 돼도 세 달 차에는 100% 확률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잘 상승에 베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7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여기 이름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더리움 10주년을 기념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520만 원에서 업비트에서 지금 535만 원을 돌파할까 말까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인데 이 밤 11시 30분에 창립자가 나와서 이더리움에 대한 특별한 호재나 포부나 비전을 밝힌다면 다시 한번 업비트 원화 기준 535만 원을 돌파해 주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새벽 시간 이슈가 많죠. 자, 밤 11시 반부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나와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업비트 서버 점검이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는 금리가 발표되고 이어서 바로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밤 그리고 주무시는 시간 동안에 경제 이슈까지도 잘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보조지표 30 이하 매수하자, 70 이상 매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 마법의 지표 그리고 RSI 보조지표랑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딱 트레이딩을 진행했을 때 정확도,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나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이제 눌러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더 승률 높일 수 있는 지표들 또 강의 내용들 좋은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법의 지표 콜라보로 결국에 승률을 높이고 손익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어려운 길이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뭐 인생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아무데나 눈 감고 매수하면 뭐 확률이 5대 5인데 우리가 분석하고 확률을 높이면 첫 번째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자리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압도적인 수익을 반복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의 첫걸음이 저희 딜사이트 경제 계속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단에 보이는 이 파란색 종이 비행기방 공부방에도 입장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강에서는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에 대한 이제 분석 툴에 대한 활용법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마법의 지표 RSI 보조 지표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1강, 2강, 3강 월화수 강의해드린 내용을 못 보셨던 분들도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남은 2부 시간에서는 실전 매매 차트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